자, 현장의 실습을 위해서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뭘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처음에 지금 이제? 저희 PD님 시술을 하는 거를 네. 따라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잡고 잡고 내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잡는 게 더 안 돼, 안 잘리지? 아까 잘 잘렸는데? 근데 이거 되게 아프시겠다. 할 때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죠? 네. 사람 얼굴이었을 때는 피가 난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PD님 샴푸를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샴푸하러 이동하실게요. 자, 샴푸할게요. 잡정 고객님을 뒤로 하고 이 고객님. 네. 두피 관리 겸 샴푸를 제가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객님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잡정 고객님 하신 거 봤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긴장할 수밖에 없죠. 편안하게 저렇게 할 거니까 네, 걱정 마시고요. 고객님 뒤로 누워보세요. 자, 하면서 뒤로 보세요. 힘 빼세요. 받쳐주시고 춥지 않아요? 괜찮아요? 샴푸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물 온도죠. 오늘 겨울이니까 시원하게. 온도를 측정할 때는 차가워. 네, 고객님한테 되면은 뜨거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손목이 피부가 얇아서 아주 온도 변화에 예민하거든요. 손목으로 네. 확인을 하고 이 정도 괜찮겠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면 그때 이제 샴푸가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뜨거운 물을 좋아해서 이 정도는 괜찮으신지. 원래 열탕을 많이 들어가거든요, 목욕할 때. 살짝 뜨겁네요. 그렇죠. 혈액순환이 되죠. 조금 그래도 고객님을 위해서 살짝만 낮춰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참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좋은 온도로 한다? 이마도 따뜻하게, 이마가 넓으니까 따뜻하게. 자, 이제 샴푸를 해야 되죠? 그대로 놓으시고 거품 낸 거를 이제 두피에 도포를 해주세요. 기분이 참 묘하네. 오늘부터 우리 1일이야? 거품을 어느 정도 냈으면은 네. 이제 여기서 마사지가 들어가야죠. 마사지. 샴푸하는 테크닉 같은 경우는 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정해진 방법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리듬이에요. 리듬 그리고 손끝이 이 두피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계속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볍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여기서 뭐저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옆에를 샴푸할 때는 정답은 없지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얼굴에 물이 안 튀는 거, 두 번째는 귀에 거품에 물이 안 들어가는 거, 네. 세 번째는 머리가 너무 흔들리지 않는 거. 시원하게 하겠다고 해서 막 이러면은 덜덜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때도 한쪽을 잡고 한쪽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들어서 뒤에까지 아유, 좋으시겠다. 한번 해보세요. 아유, 우리 정욱이. 이게 딱 꺼내면 어졌어? 응? 임나. 어떠세요, 피디님? 굉장히 흔들림이 많은 손놀림이네요.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네. 동작은 크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동작 크게. 아무리 압을 주면서 한다도 깔짝깔짝 하는 것보다 크게 가는 게 훨씬 시원함을 느끼기 때문에 귀를 잡고 하니까 편하게 느껴지네. 내 몸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다. 우리 피디님 굉장히 기분 좋아 보이세요. 기분 좋아 보이시네. 우리 피디님 굉장히 기분 좋아 보이세요. 그래도 귀에는 물이 안 들어가네요. 잘하죠? 제가 잘 피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기분이 좋아진다. 당신은 기분이 좋아진다. 사실 제일 어려웠던 게 네. 여기는 쉬워요. 사실 여기는 그렇죠. 이 물이 목으로 안 넘어가게 어떻게 하는 노하우가 보시면은 이 손가락을 막는 거예요. 막아놓고 이거 그래 이거. 막아놓고 하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가죠. 내가 한번 해볼까? 이건 진짜 난 자신 없던데. 미리 미안해요. 물이 막 등으로 흐르는 게 느껴지세요? 그냥 뭐랄까 딱 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여기까지 물이 안 간 상태에서 그냥 하시는 뒷목은 약간 거품이 좀 지나면 빠질 거예요. 조금만 좀 나도 손 좀 풀게요. 좋다. 이렇게 물이 안 말린 상태로 이렇게 두면 되게 찝찝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수건을 가지고 털어주세요. 물기 제거를
그리고 일어날 때도 네. 그냥 일어나세요 하면 본인이 하면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서비스적으로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하게 키워야 돼요. 이렇게 들어주셔야죠. 조금만 편하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이발소나 아빠들 목욕탕 가면 아들한테 아, 그렇죠. 네. 실제로 이용사 시험에서 이게 있습니다. 오, 이거 좋네. 제가 볼게요. 한쪽 팔은 고정이고 이쪽 팔을 흔들어 주세요. 네. 그 때리는 거고. 왜 가로로만 해? 세로로 해야지 이렇게. 아, 세로라면 굉장히 기분이 별로네요. 네, 되셨습니다. 아우 깔끔하다. 자 이제 헤어 디자인 하시러 가서 제가 스타일링 도와드릴게요. 스타일링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스타일링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그 미용실, 그 바버샵을 계속 찾느냐 안 찾느냐를 또 저만 해도 그걸로 좌우하기 때문에 여기도 스타일링만 따로 하는 거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스타일링 메뉴가 따로 있는데 스타일링만 하러 오시는 분들은 거의 거의 없으세요. 없긴 하죠. 근데 스타일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로 뭐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시는지 뭐 그런 방법이 있으세요?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일단 커트를 하고 나서 스타일링을 하는 거니까 네. 커트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음. 내가 연출하고자 스타일의 방향이 달라지겠죠. 아이비리그 스타일 기준으로 잘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오늘 이정 고객님을 네. 남도점님께서 UI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 UI. 그리고 오늘 스타일링 하시는 거 있죠. 네. 이걸로 오늘 체험을 잘 이행을 했는지 테스트가 아 이게 될 거예요. 테스트예요? 아 이거 뭐 이거 만점이네. 네, 뭐 고객님만 만족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는 계좌번호 알려주면 이따가 만족하게 해줄게. 손바닥으로 고르게 펴 발라주세요. 와 이거 좀 알고 있지. 내가 왁스를 많이 하니까. 왁스는 머리 뿌리부터 발라야 돼. 이렇게. 이 UI 스타일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죠? 어이가 없네. 진짜. 약간 무슨 원숭이가 이잡듯이 잡고. 왁스 같은 경우에 손끝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바르잖아요. 그쵸, 그쵸. 포마드는 그게 아닙니다. 포마드는 도포를 해서 그냥 떡칠하듯이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요? 네. 손질이 쉬운 이유가 뭐냐면 이미 커트로 표현할 수 있는 스타일의 모양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 되게 맛있는 냄새 나네. 나 뭐 발랐어요 티만 내면 되는 거라서 이런 느낌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야. 왁스 같은 거 어느 정도 바르면 떡이시잖아요. 네. 포마드는 리스텍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망가뜨렸어요. 우와. 다시 해보세요. 이게 시험이에요. 그냥 압축 다시 해놓는 거 같지? 아니. 스타일이 다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힘있게. 여기서가 중요한데 여기서 좀 포인트를 하나 줄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비상하는 유니콘 같은 느낌으로. 뭐 오늘 소개팅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합격. 오늘 소개팅은 결혼으로 이어질 겁니다. 아 이게 이제 프리패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오늘의 포인트. 나 뿔났다. 자, 이렇게 해서 남도영표 포마 스타일 약간 동네 바보 스타일. 완성됐습니다. 더 많은 스타일링이 가능한데 지금 머리가 너무 짧아진 상태라 다음번에 오실 땐 좀 길게 하려면 그땐 좀 더 예쁜 스타일 해드릴게요. 스타일링만으로 점수를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을지. 저는 좀 후한 편이라 7점을 드리겠습니다. 몇 점이요? 7점이요. 7점. 7점을 준다고요? 내가 봐도 당황스러운데? 마이너스 1점씩이네. 맞아요. 진짜요? 네, 그럼 3점을 감점한 이유가 진짜 뭔가요? 좀 이제 진지하게 접근을 하자면은 네. 전체적인 쉐입이라고 합니다. 이 형태 있죠. 형태에 대한 그거를 커트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무너뜨리면서 스타일링을 하셨어요. 그 부분이 3점이 감점이 된 거예요. 그 외의 것은 어차피 아마도 남자다 보니까 남자 머리를 뭐 스타일링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감이 있으세요. 그렇죠. 아유, 제가 별로 없어 보이네. 제가 왁스를 자주 발라서 저도 뭐 이런 거는 뭐
시술해 주신 분의 미적 감각이니까 감히 제가 이걸 평가할 수는 없고요. 요것도 괜찮네요. 이렇게 약간 부채꼴 닭뼈슬 스타일. 아 귀여워. 아 이거 괜찮다 이거. 이건 진짜 이거 인정이다. 이거 인정 본인 인정해라 이거. 아니 왜 간효를 자꾸 이건 좋다. 아우.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실습을 다 마쳤습니다. 헤어 커트 잡정이 미안했지만 아우 한번 잠깐 갖고 올까? 비슷해요. 비슷하죠? 여기 보세요. 자 보시면 머리 비슷해요. 뭐 머리 뒤에 좀 이렇게 해줄까? 얘는 아니 약간 수술 컷 수술 컷 오퍼레이션 오피 컷이라고 합시다. 오피 컷. 자 잡정이 함께했던 남도영의 스타일링은 성공적이었다. 자 그래서 헤어 커트부터 샴푸부터 스타일링까지 모든 걸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또 스타일링 한번 하려고 지금 사실 오늘 또 여기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본적인 그냥 세팅만 하고 왔어요. 머리가 약간 수수한데 이 상태에서 또 선생님이 어떻게 바꿔주실지 올해 유행하는 스타일이 아니어도 괜찮고 저에게 어울릴만한 그렇죠. 스타일링으로 해주시면 저도 또 비포 애프터로 변신을 찍도록 해보겠습니다. 머리 샴푸하고 왔고요. 또 내추럴한 모습을 또 오랜만에 찍어보네요. 이렇게. 네. 이 스타일링을 어떻게 이제 될지 한번 저도 기대가 되는데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스타일을 제가 먼저 제안을 하기보다는 네. 먼저 여쭤보는 게 하나 그거예요. 이마를 까는 걸 선호하시는지 아닌지 전 반 정도만 까는 편인데 반 정도만. 제가 집에서 주로 할 수 있는 제 머리로서 할 수 있는 스타일링을 알려주시면 네네네. 저도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좀 활용할 때 편할 것 같아가지고 네, 그걸 기준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머리를 말릴 때는 내가 빗질 해놓은 결 있죠. 네. 이 결대로 머리를 말려주시면 되세요. 지금 사실 해주시고 있는 스타일이 제가 평소에 많이 하는 건데 네, 사실 근데 이걸 거의 시그니처처럼 늘 하고 다니거든요. 뭔가 이거랑 다르게 오늘 할 만한 거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데. 남자 머리 스타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 끗 차이예요. 정말 사소한 거 하나로 이미지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한쪽은 내리고 한쪽은 까는 스타일을 많이 해보셨다고 하시니까 네. 아무래도 남자들의 공간인 바버샵에 오셨으니까 좀 더 남성미가 있는 그런 스타일로 한번 연출해 볼게요. 이건 뭐 포마드 이것도 뭔가 뭐 스타일 이름이 있나요? 결국에는 큰 맥락을 보면 이것도 사이드 파팅인 거죠. 그러니까 파팅을 나누는 기준선이 사이드에 위치했다 해서 사이드 파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까 저기 이정호 PD가 좀 이제 좀 짧은 머리였다면 긴 머리가 저고 뭐 어떤 게 좀 스타일링이 편하세요? 짧은 머리가 스타일링하기 훨씬 편하죠. 속된 말로 짧으면은 머리를 만질 게 없어요. 내 머리가 길면은 한 번이라도 더 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편한 거는 아무래도 짧은 머리가 훨씬 편합니다. 근데 또 이쁘게 나오는 건 다양한 스타일링 긴 머리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내가 손질 잘한다, 내가 손질 잘할 줄 안다 하시면은 머리가 좀 긴 게 네. 내가 그날 스타일링 할 수 있는 스타일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긴 머리가 좀 더 낫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진짜 개성 있는 분들 많이 오시겠어요? 맞아요. 성격도 그렇고 뭔가 외모나 직업은 어떤 분들 많으세요? 직업은 아무래도 다양한데 네. 아무래도 조금 직장인 아니면은 조금 자영업 사업하시는 분들. 일반 직장인분들 오세요? 출퇴근하시고 그렇게 하는 분. 그럼요. 아무래도 이제 깔끔한 슈트를 입어야 되고 깔끔한 이미지를 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오시고 심지어 막 두피에도 문신이 막 있으신 분들 많이 오세요. 네, 안경 한번 써보시겠어요? 네. 지금 어떠세요? 오. 어떤가요? 와. 되게 학자 같은 느낌. 약간 윤동주 시인 같은 느낌? 좀 부담스럽거나 어색할 수는 있는데 네. 이제 스타일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지적이고 훨씬 더 이제 젠틀하고 클래식한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어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은 네. 이마를 좀 앞머리 내린 것보다 조금 한두 살 나이 더 들어 보인다는 거. 한두 살보다 좀 더 들어 보이는데. 그거는 있는데 스타일이 좀 더 클래식한 스타일을 지향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좀 괜찮으세요? 네. 말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네, 현장 잡치기 MC 남도현입니다. 오늘 헤어스타일 마음에 듭니다. 이런 스타일 계속 하실 생각 있으세요? 이렇게만 된다면 되게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저 사실 옛날에 집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실패한 스타일인데 아마 충분히 가능하세요.
테크닉한 거에 대한 이제 숙련도 네. 이 숙련 누가 알려준다고 되는 건 아니고 몇 번, 두세 번 해보시면 아 이거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하여튼 뭐 저는 마음에 듭니다. 아유 좋네요. 이 안경과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느낌이. 별 해는 밤. 이렇게 또 실습이 끝나고 제 스타일링까지 끝났습니다. 자, 저는 사실 굉장히 어색해요. 이렇게 머리 해본 적이 처음이어서 네, 적응이 되려면 조금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굉장히 신선하고 머리가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위로 올라온 기억이 근 10년 사이에 없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마를 까가지고 되게 부담스럽네. 발가벗은 느낌이에요. 지금 옷은 입고 있는데. 머리는 만족스러우나 어색하다. 저는 좀 약간 그런 기분이 듭니다. 먼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직업 자체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이 꿈을 꾸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그럼 이용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뭐 이수를 해야 되는 학과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기존의 미용사 같은 경우는 관련 학과를 졸업을 하게 되면은 면허증이 발급이 되었거든요. 아, 학과에서? 네. 오. 미용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슬 좀 생기고 있는 추세긴 해요. 이야, 그러면 지금 아예 이것도 거의 불가능한 건가? 미용학과 쪽을 아예 안 나오고 네. 그냥 안 나온 상태에서 바로 바버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나요? 그거는 이제 따로 외부 교육 시설에서 네.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일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 외부 시설 따로 있긴 하구나. 네, 학과가 뭐 아니고. 이용 학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금 이용학과도 그러면 앞으로는 이용학과가 따로 현재 생기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생기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어요. 아, 아직은 그러면 지금 대중화적으로 이렇게 막 있지는 않고 자, 그럼 이 바버라는 직업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용사에서 전향한 거고요. 왜냐면은 제가 나이가 50, 60, 70이 되어서 머리가 새하얗게 새도 수트를 입고 시술을 함에 있어서 전혀 위화감이 없잖아요. 오히려 더 장인 같고. 그게 더 멋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어. 그래서 오히려 나이 제한이 더 없다는 거. 그러면 지금 뭐 주로 스타일이나 공부하실 때 뭐 배워 오세요? 어떻게 하세요? 뭐 트렌드 같은 경우는 네. 대중적인 거니까 TV나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아, 요즘 저게 유행인가 보다. 네네. 셀럽이 하고 다니면 유행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접하기는 하는데 음. 결국에는 그 스타일을 A라는 고객님에게 똑같이 하게 되면은 네. 이쁘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음. 두상, 모질, 모류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맞는 스타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 스타일로 명명할 수 있는 스타일 있어요? 뭐 훈미 스타일 뭐 이렇게 만드시기도 하죠 직접 그렇게?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네. 굳이 이제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네. 매 시간마다 오시는 고객님들이 다 훈미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아. 왜냐면은 그쵸 미묘하게 두상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음. 똑같이 자르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멋있는 말이네요. 자, 그러다 보면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실 거고 또 이 운영하시다 보면 막 다양한 일이 있을 텐데 바버로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 있으세요? 아무래도 고객님과의 소통이 잘 안 될 때죠. 그치, 약간 뭔지 네. 알겠다. 연출가와 배우의 입장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그런 연기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그게 안 나올 네. 때 지금 뭐 스케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약간 벌집 피자처럼. 그러면 주로 그건 대화로 하세요? 아니면 샘플 사진으로 하세요? 뭐 어떻게? 될 때까지 대화를 합니다. 오. 될 때까지. 그러다가 아까 그 잡정이처럼 머리 직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직업을 내가 얼마나 오래 갖고 갈 수 있느냐 그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 직업의 전망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있죠. 바버의 전망은? 말씀드렸다시피 네. 남자인 입장에서 미용실은 오래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바버로 전향하는 경우도 굉장히 좋고 이제 남자들이 꾸미는 시대잖아요. 그루밍족이라고 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조금 더 퀄리티 높은 걸 원하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이제 무럭무럭 자라나는 또 새로운 시장이 선구자시면서 약간 선두주자신 건데 네, 앞으로 더 대박 날 수 있게 네. 이 직업의 선두주자로서 많이 이끌어주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직업의 바버에 대한 직업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을 조금 캐내보도록 할 텐데요. 제일 궁금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연 매출은 어떨지. 그게 연 제일 매출. 궁금해요. 네. 저희 매장 기준으로 아, 그럼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매장은 이제 오픈한 지 한 1년 반 정도가 됐는데 현재로서는 연 매출이 약 2억 4천 정도. 매출이란 거는
수입과 지출이 같이 된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연봉이 궁금합니다. 네, 대표님이잖아요. 대표님과 직원분. 제 기준으로는 연봉으로 따지면은 실제로 직원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죠. 왜냐면은 자영업자는 추후에 빠지는 것도 있잖아요. 직장인들은 그렇죠. 세후를 딱 받는 거지만 자영업자들은 이제 나중에 빠져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다 배제하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 현재 매출 규모로 했을 때는 5개 아, 정도. 네. 그 5개가 더 큰 5개가 되기를 그렇죠. 바라며. 네. 그러니까 5억이 5조가 되길 아니고요. 그랬으면 좋겠다. 자, 그렇다면 뭐 직원분들 아까 말한 대표님의 그 뭐 중간에 5월달에 나가는 뭐 그런 네, 것도 있고 그쵸. 그런 거일 텐데 직원분들은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로 시작하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서 뭐 미용업도 마찬가지고 이용업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내가 하는 만큼 가져가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300에서 400 사이 정도. 그렇게 저는 초봉치곤 낮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높은 편이네요. 왜냐면 친구들이 있었지만 어시스트로 시작하면 정말 100단위에서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100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맞아요. 아 이게 좀 함정이 있는 게 네. 미용업 같은 저는 제 후배들한테는 다 돈 벌 거면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미용업의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월급이 1,000만 원 이상 버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평균이 올라가는 그런 게 있어요. 굳이 따지면 200대거든요. 근데 바버샵 같은 경우는 보통 200 후반에서 네. 400까지는 300 중반을 가져가요. 근데 그 이상을 가져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모든 질문이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고 자, 평가를 받는 시간만 남았는데 잡정의 머리 깎았고 EPD의 헤어를 해줬고 샴푸도 했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자, 일일 체험생, 일일 교육생, 일일 직원 남도용의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매긴다면 10점 중에 몇 점을 주실 수 있을지 10점 어렵네요. 10점 중에 몇 점을 주실 수 있을지 네. 6점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뭔데 7점이 뭐였지? 나 7점 못 받았지 아까? 스타일 아 스타일링만 거였구나. 6점. 아 너무 짠가요? 오른쪽 한켠에 잡정이가 저를 보고 있어요. 저 슬픈 눈으로 잡정이가 저를 보고 있는데 6점이라도 받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10점 중에 그러면 4점을 제하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 잡정이 고객님을 대할 때와 이피디님을 대할 때 저희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업에 대한 마인드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부족했나요? 네, 굉장히 위트 있게 제 대처 잘했는데 네, 이마도 때리고 혼내기도 하고 인생의 고된 경험을 한번 해주게 하고 이 가게에 나설 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후회도 한번 하게 해주고 그래도 6점이나 받았다는 건 엄청난 점수인데 오늘 도장 좀 불안한데 자 그래서 오늘은 몇 개예요? 6점을 받으면 1개, 네, 7점을 받으면 2개, 8점 이상은 3개였는데 네. 총 합쳐서 3개 받으셨어요. 역대 최저네? 정말요? 정말 그래서 큰일 난 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미용업 자체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3개나 받은 것만 해도 좀 감사하고 어이가 없네 벌써. 네, 오늘 남도영 성우님 바버로서 하루를 체험을 하셨는데 오늘 체험하신 소감이 좀 어떠실까요? 남들의 신체를 이렇게 만져볼 일이 많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그쵸. 머리를 만져본 일은 거의 없어서 굉장히 생소하면서 낯설고 또 신기한 직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신기한 체험이었습니다. 이PD님 머리 만져본 소감이 어떠세요? 항상 내 머리만 만지니까 제 머리가 얇은 걸 알거든요. 근데 되게 굵어서 부러웠어요. 그러면은 이제 남도영 성우님 네. 바버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하신다면 바버는 묵은지다. 누군지? 네. 왜요? 시간이 오래 갈수록 아. 더 깊이 있는 맛이 나고 더 멋지고 거기에 더해서 뭔가 외국의 느낌이지만 뭔가 점점 알면 알수록 한국의 정서와 잘 더 어울리는 느낌이었어요. 바로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묵은지. 묵은지다. 너무 괜찮다. 순간 웃기긴 하겠지만 너무 괜찮아요. 네. 저 바로 떠올랐어요 진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묵은지. 자 현장 잡치기 오늘은 바버샵 노블스 바버에서 훈민 마스터님과 훈민 대표님과 함께 했었는데요. 참 이 머리로 끝까지 하니까 되게 카메라에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지금 마스크까지 써가지고 좀 약간 벌칙 수행처럼 나오지 않을까. 이 마스크만 벗어도 이쁠 텐데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앞으로 바버샵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또 한국 이용업, 미용업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훈민 대표님, 훈민 마스터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아, 이만 괜찮나 모르겠다. 안녕.